네, 개념센 96쪽 절대부등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태 명제를 배우다가 절대부등식이란 걸 배우게 됐는데, 절대부등식이 무슨 말이냐? 책부터 읽어볼게요. 내용 봅시다. 절대부등식은요, 문자를 포함한 부등식 중에서 그 문자에 어떤 실수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한다. 다시 얘기하면은 어떤 실수값을 대입해도, 모든 실수 x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바로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명제, 모든이 들어간 명제랑 비슷하죠. 또 조건부등식은요, 똑같이 부등식에서 어떤 특정한 실수값을 대입했을 때에만 성립하는 부등식을 조건부등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특정한 실수값을 대입했을 때에만 성립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명제 중에 어떤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명제였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절대부등식이 아니면은 조건부등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부등식이면서 조건부등식이다 라는 말은 없습니다. 자, 부등식을 절대부등식과 조건부등식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간략한 표현이 아래 나와 있습니다. 절대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되는 거고, 조건부등식은 가끔 성립하는 부등식이 되는데, 이거랑 비슷했던 관계가 있었어요.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등식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등식은 항등식이 있고 방정식이 있다고 구분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항등식까지는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식이라고 글자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방정식의 정의가 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친구들이 많죠. 방정식의 정확한 정의는요, 미지수가 있는,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은 3이라는 방정식을 하나 보면서 얘기합시다. 방정식이라는 것의 정확한 정의는요, 일단 등호가 있는 식인 등식의 한 종류고요, 그 다음에 미지수의 x가 있을 때 미지수의 x에 어떤 값을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4를 대입하게 되면 4 더하기 1은 3이 되지가 않죠. 그래서 등호가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2라는 숫자를 대입하면은 2 더하기 1은 3이니까 등호가 성립하게 되죠. 이처럼 미지수에 어떤 값을 넣느냐에 따라서 성립하기도 하고 성립하지 않기도 하는 식을 방정식의 정확한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뭐랑 같아요? 어떤 부등식의 x값에 대입했을 때 가끔 성립하는 거를 조건부등식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방정식도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가끔 성립하는 등식이 방정식이었고요, 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항등식은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다. 얘는 미지수가 없을 뿐더러 미지수가 있는 것도 항등식을 만들어줄 수 있죠. x 빼기 1은 2x 빼기 x 빼기 1이다.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죠? x값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 됐던 거예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얘기한다. 부등식이 아니라 등식이었다면은 사실 얘가 항등식의 의미를 갖는 거고, 얘도 등식이었다면은 그냥 방정식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오케이? 항등식과 방정식 사이의 관계를 정확히 아셨다면은 절대부등식하고 조건부등식의 관계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볼게요. 자, 절대부등식인 것만을 고르세요. 그럼 기억이, x의 값에 어떤 것을 넣더라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맞습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서 x가 음수면은 마이너스 6이 들어가면은 1이 되어서 0보다 작아지니까 성립하지 않는 x가 존재하니까 얘는 조건부등식이 됩니다. 틀렸어요. 니은은요, 일단 앞에 있는 x-2의 제곱은 x에 어떤 숫자를 다 넣어보지 않더라도 어떤 하나의 실수의 제곱이니까 실수의 제곱은 항상 아무리 작아봤자 0입니다.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거기다가 더하기 2를 했으니 전체 식은 기본적으로 2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2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x에 어떤 숫자를 넣더라도 항상 0보다 크거나 크다라는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되고요. 그래서 항상 성립하는 절대 부등식이 맞습니다. 디귿은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0보다 큰지 어떻게 알죠? 하나씩 넣어볼 수 있나요? 넣어보지 않더라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줍시다. 어떻게? 앞에 있는 x제곱을 이렇게 분리해 주시면은 지금은 어떻게 한 거죠? 앞에 있는 x제곱 플러스 x를 바라보고 뒤에 상수 4분의 1이 오게 되면은요, 1이라는 거를 4분의 1과 4분의 3으로 쪼개서 앞에 거를 묶어주게 되면은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완전 제곱식 바꾸는 거는 우리가 2차 함수에서 꼭지점 구하기 할 때도 했었고 1학기 때 2차 부등식 최대 최소 할 때도 많이 했었으니까 생략할게요. 그러면 지금 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니은과 비슷하게 됐던 거예요. 어떤 거에 제곱에다가 숫자가 더해졌죠. 어떤 거에 제곱에다가 숫자가 더해졌으니까 기본적으로 x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거기다가 4분의 3을 더했으니 기본적으로 4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4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식은 당연히 0보다도 크겠죠? 그래서 주어진 식은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하게 되는 절대 부등식이 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아요.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두 실수 또는 두 식의 대소 판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소 판단이라는 거는 누가 크고 누가 작냐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일 간단한 거 대소 판단 해볼게요. 2와 3 중에 누가 더 큰 수입니까? 당연히 3이 더 큰 수죠. 근데 이거 설명해봐 라고 얘기하면은 당황하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2랑 3 중에 누가 더 크냐? 당연히 3이 더 큰데 뭘 더 설명하냐?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설명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만약에 2랑 3 중에 2가 더 작았다면은 2에서 3을 빼게 되면은 0보다 작았을 거예요. 그러면 2에서 3을 뺀 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가 수의 체계를 배울 때 0을 기준으로 0보다 작은 수를 음수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0을 기준으로 숫자를 0보다 작은 수와 큰 수를 비교하는 거는 우리가 부등식이라는 것을 배우기 전부터 이미 배웠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기 때문에 자, 앞에 있던 수에서 뒤에 있던 수를 뺐더니 음수가 나왔다는 것은 앞에 있던 수가 뒤에 있던 수보다 당연히 작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소 판단이라는 거는 이런 것처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누가 더 한눈에 보기에 누가 더 큰지 작은지를 판단할 수 있을 때는 쓸모없을 것 같지만 조금 한눈에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자, 첫 번째, 방금 했던 것처럼 앞의 수에서 뒤의 수를 빼서 그게 뭔지 0보다 큰지 0이랑 같은지 0보다 작은지 기본적으로 대소 비교에서 우리가 두 숫자를 비교할 때는요 어차피 결과가 셋 중에 하나예요. 크다, 같다, 작다 이걸 세 개를 제외한 다른 경우의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씁시다. 뺀 다음에 빼기만 해서 뭐 어쩔 거예요? 0이랑 비교를 한다는 거죠. 차이를 구한 다음에 0과 비교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많이 했었던 거니까 특별한 방법까지는 아닌데 두
두 번째 별표합시다. 제곱의 차를 조사한다라고 돼 있는데 어쩔 때 제곱끼리 제곱을 해줘서 빼냐? 이거는 상황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애초에 A에서 B만 빼도 될 텐데 왜 하필 제곱에서 제곱을 해주고 빼냐는 거죠. 그거는 제곱을 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무 때나 제곱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라고 나와 있는데 옆에다 괄호하고 씁시다. 양수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양수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는 제곱을 했을 때도 원래 A랑 B를 비교했을 때 A가 B보다 컸다면은 제곱을 해준 것도 A제곱이 B제곱보다 크게 됩니다. 근데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이 없었다면은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크기는 하지만 둘 다 음수였다면은요 A제곱을 해준 거랑 B제곱을 해준 거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뀝니다. 왜? A에서 A제곱이 될 때 A를 한 번 더 곱한다는 거는 음수로 곱했잖아요. 또 B에서 B제곱이 될 때 또 음수를 곱했죠. 그러니까 A의 부호와 A제곱의 부호가 반대니까 그것의 절대값의 크기가 A제곱이 더 크더라도 부호가 반대가 돼서 반대로 얘기했네요. B가 더 작은 수니까 B의 절대값이 더 컸겠죠. 음수 중에서도 B의 절대값이 더 커서 원래 B가 더 작았더라도 제곱을 해주면은 둘 다 양수가 되어버려서 A제곱이 더 절대값이 작으니까 작은 수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양수 조건이 없었다면은 제곱끼리 비교할 수가 없는데 양수 조건이 대놓고 0보다 크고 0보다 크다라는 게 문제에서 주어질 때가 많은데 이런 거는 언제 유리하냐? 루트라는 게 있습니다. 루트 2와 루트 3이라는 거를 비교할 때 우리가 어떻게 비교하죠? 그냥 얘도 루트 안에 3이라는 숫자가 2보다 크니까 루트 3이 루트 2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요. 둘 다 제곱해서 비교하게 되면은 2랑 3을 비교하게 돼서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2에서 3을 뺀 값을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이라고 계산할 수 있고 그게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루트 2에서 루트 3을 빼게 되면은요 이게 0보다 작은 수인지 큰 수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정확히 루트랑 루트 무리수끼리는 정확히 하나의 숫자로 계산이 되지가 않으니까 오케이 0이랑 비교하기 위해서는 제곱을 해서 빼면은 0이랑 비교하기가 쉬워질 때가 있고 주의해야 될 거는 양수 조건일 때만 쓸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루트라는 게 나와 있을 때는 루트가 들어가면은 얘는 양수고 루트 3도 양수죠. 루트라는 게 벗겨져서 그 숫자끼리 빼서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B를 조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B라는 거는 분자와 분모가 누가 얼마만큼 더 큰지 비교한다는 거예요. 자, 1번 B분의 A가 1보다 크다라는 거는 분모랑 분자 중에 누가 더 크다라는 얘기죠. 분모랑 분자 중에 분자의 비율이 더 크다는 거예요. 분모가 더 작다는 거죠. 그래서 부등식으로 쓰게 되면은 다시 A가 B보다 크다라는 말이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수 조건이 보이죠. 이것도 둘이 양수일 때만 분수로 바꿔서 1보다 크거나 작은지 비교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것도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분수로 썼더니 1이 됐다는 거는 둘이 같은 값이다 라는 거고, 분자 분모의 값이 같다라는 거고, 분수로 썼더니 1보다 작다라는 거는 분모의 값이 더 크니까, 분자보다 분모의 값이 더 크니까 1보다 작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분수꼴로 써줬을 때는 이번엔 0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1과 비교해야 됩니다. 오케이. 밑에 내려가 볼게요. 개념 체크 나와 있고 두 분수가 나와 있는데, 문제를 볼 때 항상 오른쪽 먼저 얘네 둘만 읽고 어떻게 비교하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에를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A랑 B랑 A가 B보다 크다는 나와 있는데 0보다 크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양수 조건이 주어진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수를 비교할 때는요, B분의 A하고 2B 플러스 1분의 2A 플러스 1을 비교할 건데, 가장 기본적인 비교는 두 수를 뺀 다음에 그게 0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 세 가지 경우로 나올 테니까, 그걸 통해서 앞에 숫자가 더 큰지 아니면 뒤에랑 같은지 더 작은지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분수의 뺄셈은 통분을 해줘야 되고요, 분모를 b 괄호 열어서 2b 플러스 1, 분자는 그냥 전개해 줍시다. 2ab 플러스 a에서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b가 되겠네요. 노트에 이 과정을 다 써놓으세요. 그러면은 분모는 동일하게 2b 플러스 1, 분자는 2ab가 사라져서 a 빼기 b가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처음에 주어졌던 조건이 뭐였냐면요, A가 B보다 크고 그리고 그 둘은 양수다. A가 B보다 크니까 A 빼기 B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으니까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지금 분자가 양수예요. 또 B 하나짜리도 양수죠. 또 2B 플러스 1도 당연히 B가 양수니까 2배에서 1 더한 것도 양수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양수이기 때문에 전체 분수라는 것식 자체가 양수가 됩니다. 근데 이 결과는 다시 앞이랑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 거 빼기 뒤에 거를 했더니 0보다 크다는 것은 앞에 거가 뒤에 거보다 큰 수구나. 그래서 결과를 다시 씁시다. 따라서 B분의 A라는 거는 더 큰 수다. 뭐보다? 2B 플러스 1분의 2A 플러스 1보다 큰 수라는 겁니다. 이 결과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분수 복잡할 것 같지만 뺐더니 간단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처음에 알려줬던 조건이 되게 중요하게 쓰였죠.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 조건을 통해서 이 분수가 0보다 큰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거 그냥 무시하고는 이걸 풀 수가 없는 겁니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두 실수 또는 두 식의 대소 비교 대표용 풀게요. 노트에 이거는 정확하게 다 푸시고 숙제로도 한 번 더 풀 거예요. 괄호 1번부터 보겠습니다. 실수 A, B에 대하여 두식 A제곱 플러스 5B제곱 그리고 4AB의 대소를 비교하세요. 그러면은 A제곱 플러스 5B제곱이라는 거 앞에서 뒤에 있는 4AB를 단순하게 빼봅시다. 단순하게 빼게 되면은 자리를 조금 바꿔서 이렇게 써줬더니 모양이 인수분해가 되게 잘 되게 생겼죠. 근데 이거를 인수분해를 하시면 안 되고요,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예요. 어떻게?
a제곱 마이너스 4ab이고 마이너스 4ab가 가운데에 있을 때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은 4b제곱이 필요할 텐데 원래 있던 식이 5b제곱이었으니까 b제곱을 한 번 더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앞에 있는 거를 괄호 묶어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면은 a 빼기 2b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어떤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요. b라는 것도 실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모양을 바꿔준 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나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처음에 시작이 앞의 식에서 뒤의 식을 빼줘서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 대소를 비교하시오 라고 했다는 거는 누가 더 큰지 얘기하라는 거고 a제곱 플러스 5b제곱이라는 앞의 식이 뒤의 식이었던 4ab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하는 건데 지금 얘는 크거나 같다 두 가지 결과를 한 번에 써놓은 거예요. 그때는 일단 크기는 큰데 그럼 같다라는 건 뭐야? 언제 같을 수 있다는 거야? 그거를 옆에다가 써주셔야 됩니다. 단 지금 크거나 같다라는 기호는 크다라는 기호하고 같다라는 기호가 합쳐져서 크거나 같다가 된 거고 이 아래쪽에 있는 짝대기 하나만 가지고도 등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 등호는 이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까지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대소를 비교하라고 했다고 그냥 부등식 하나만 써놓고 띵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크거나 같다일 때는 언제 같은지까지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같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앞이랑 뒤가 같다 해서 방정식 풀어도 되겠지만 우리가 아까 바꿔준 식에서요 제곱 더하기 제곱인데 그게 0이 되려면은 앞에도 0이 돼야 되고 뒤에도 0이 돼야겠죠. 우리 앞에 명제 풀 때 되게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럼 앞에가 0이 되려면은 괄호 안이 0이 돼야겠죠. 그래서 a는 2b라는 식이 하나 나와요. 근데 b라는 것도 b의 제곱이 0이려면은 b도 0이어야겠죠. 그래서 b가 0이면은 a도 0일 테니까 등호는 a도 b도 0일 때 성립한다 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노트에 정확하게 이 풀이를 다 써놓으셔야 합니다. 아래도 나와 있겠지만 왜 이런 말을 쓰는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A, B 둘 다 양수 조건이 주어졌어요. 동그라미 쳐놓고 얘는 양수 조건이다. 그 다음에 노트에다가 두 수를 비교할 건데 루트가 나와 있으니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양수 조건도 심지어 나와 있으니까 루트 안에가 음수가 됐을 리는 없고요. 둘 다 제곱해서 빼봅시다. 어떻게? 루트 A 제곱은 조금 생략할게요. 루트 더하기 루트 제곱은 중학교 때 다 했으니까 앞에 거 제곱하면은 A랑 B가 각각 나오고 2루트 AB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오른쪽 거 제곱하면은요 그냥 A 플러스 B죠. 그래서 앞에 식에서 뒤에 식을 빼주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빼줬더니 A 플러스 B는 사라지고 2루트 AB가 나왔어요. 네, 애초에 문제에서 A랑 B는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A도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니까 둘이 곱한 것도 0보다 크겠죠. 그래서 AB가 0보다 크니까 루트 AB도 0보다 크고요. 두 배를 해줘봤자 0보다 큽니다. 그래서 0보다 크다라고 쓸 수 있어서 원래식 제곱해준 거 앞에서 뒤를 뺐더니 0보다 크니까 따라서
제곱하기 전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루트 A 더하기 B보다는 크다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루트 A 더하기 루트 B가 크다. 뭐보다? 루트 A 더하기 B보다. 오케이? 여기서는 같다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언제 같은지,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지 써줄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두 숫자, 실제 숫자를 비교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 중에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거듭 제곱끼리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거듭 제곱끼리 비교할 때는요, 이 밑이 같거나 아니면은 이 지수를 맞춰줄 수 있었다면 비교할 수 있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지수를 맞춰 볼 건데, 우리가 아까 배웠던 방법 세 가지 중에 분수꼴로 바꿔놓고 지수를 맞춰 줍시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5분의 8을 3분의 12보다 아래에다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지수를 맞춰줄 건데 8과 12의 최대 공약수는 4이니까 5의 제곱의 4승 또 3의 세제곱의 4승으로 바꿔주시면요, 10의 4제곱 분의 25의 4제곱 분의 27의 4제곱이 됩니다. 그럼 분자분모 둘 다 4제곱이니까 25분의 27의 4제곱이 될 텐데요. 25분의 27이라는 숫자는 애초에 1보다 큰 수니까 1보다 큰 수를 4제곱하면요 당연히 1보다 큽니다. 그러면은 분수꼴로 써줬던 1보다 크다는 거는 분수에서 분자 분모 중에 분자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3의 12제곱이 더 큰 수입니다.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애초에 27이 더 큰 수니까 여기서도 비교할 수 있지만 1과 비교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밑에 있는 거 유제 풀어봅시다. 잠깐 정지해놓고 푸시고요. 다 풀었으면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실수 A, B에 대하여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리고 뒤에 있는 식 2A 플러스 2B 마이너스 2의 대소를 비교하세요. 앞에서 뒤에 빼줍시다.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에서 2A 플러스 2B 마이너스 2를 빼줘야 되는데 얘는 순서를 좀 바꿔서 A제곱 빼기 2A 더하기 B제곱 빼기 2B 마이너스 2를 뺐으니까 다시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B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라고 써도 괜찮나요? 이 2라는 상수가 1로 나눠서 들어가는 꼴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앞에는 A 빼기 1의 제곱, 뒤에는 B 빼기 1의 제곱, 그리고 그거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각각 0보다 크거나 같아서 더한 것도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래서 앞에 있던 식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크거나 같다. 2A 플러스 2B 마이너스 2보다. 근데 이렇게만 쓰면 안 된다 했죠. 추가적으로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할까요? 마찬가지로 제곱이 0이 되고 제곱이 0이 돼야겠죠. 그래서 제곱이 0이 되려면은 A는 1이고 B도 1이어야 되니까 A도 B도 1일 때 성립까지 써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숫자 3개를 한 번에 비교할 건데 루트가 있으니까 그냥 제곱을 해보는 게 아니고 제곱하기 전에 형태를 미리 한번 보세요. 6, 7 제곱하고 루트 제곱이니까 또 루트가 나올 거고
얘도 제곱하면 루트 또 나올 거고 얘도 제곱하면 루트가 또 나올 건데 제곱해봤자 의미가 있을까? 과연 쉽게 풀어질까? 그냥 해보기 전에 미리 생각해보면요 6 그냥 나오고 7 그냥 나오고 앞에 뒤에 곱해서 2배 해주면은 2루트 13 나옵니다. 둘이 더한 게 아니 다시 앞에 6 더해주고 뒤에 7 더해주면은 13 나오고요. 둘이 곱해주고 2배 해주면은 2배의 루트 6, 7, 42 나올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수 5, 2루트 2를 루트 8로 생각하시면요. 둘이 제곱해서 더한 거는 13, 똑같이 13 더하기 루트가 나와요. 뒤에도 13 더하기 루트가 나옵니다. 아, 공통 부분이 생기는구나. 해볼게요. A제곱, B제곱, C제곱을 썼더니 어차피 문제가 풀리게끔 13 더하기 13 더하기 13 더하기가 다 똑같은 모양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을 써주면은 6, 7, 42 2배 5, 8, 40 2배 30 되겠네요. 누가 제일 크나요? 직접 빼보지 않더라도 더해준 게 제일 큰 거는 42짜리가 제일 클 거라서 제일 큰 순으로 쓰면은 A제곱이 제일 클 거고 그러면 B제곱이 그 다음 C제곱이 제일 작겠죠. 그러면 A, B, C 순으로 써도 되니까 왜 되죠? 얘네가 0보다 크다라는 거 제곱한 거 제곱하기 전에도 애초에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고 C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말은 안 했지만 이미 0보다 크다라는 양수 조건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제곱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루트가 있다는 것은 양수 조건을 간접적으로 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절대 부등식이 나와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라는 말이 나와 있을 때는 앞으로 나와 있는 이런 세 가지가 모양을 되게 바꿔서 문제로 자주 출제된다는 거고요. 다른 문제를 풀 때 얘네가 도구처럼 하나씩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으로 우리가 절대부등식을 증명하는 그 도구들을 하나하나 직접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자유자재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모양 먼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b 그럼 플러스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a제곱 플러스 ab 더하기 b제곱이 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절대부등식이 될까요? 바로 보일까요? 얘는 바로 잘 안 보여요. 근데 두 번째는요, 얘가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마이너스일 때도 완전 제곱식이고 플러스일 때도 완전 제곱식이죠. 그럼 애초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될 테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구나. 이건 설명하기가 쉬워 보여요. 근데 3번도 봤더니 얘는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죠? 이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곱셈 공식을 배웠던 것 중에 이거를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얘도 밑에서 증명을 같이 해봅시다. 첫 번째 거 제곱이랑 얘 자체가 완전 제곱식이 안 되는데 왜 걔가 0보다 크거나 같냐? 그거는 여태까지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문제들 억지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1번은 억지로 완전 제곱식 만들어주세요. 1차항의 개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상수항 A 입장에서 상수항을 2분의 B라고 생각해서 4분의 B제곱을 B제곱에서 다시 빼주면은 뒷부분이 이렇게 나올 테니까 개수가 분수여서 뭔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애초에 전체적인 틀로 보면은 얘도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4분의 3 개수가 곱해진 어떤 B의 제곱입니다. B의 제곱도 실수의 제곱이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요. 얘도 어떤 거의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서 전체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게 되고요. 그러면은 언제 같은지 써줘야 된다 그랬죠. 항상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 괄호가 0이 돼야 되니까 얘가 0이 되는 값, 그리고 B가 0이 돼야 되니까 B는 0이어야 된다. 그래서 얘네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한다는 거는 B가 0이라는 거를 왼쪽 식에다 대입해줘서 다시 A도 0이 되겠죠. 그래서 즉 이때 성립한다는 거예요. A는 B는 0일 때. 오케이.
모양이 잘 안 보이지만 이 식은 자주 나오는 모양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끌고 온 거예요. 두 번째는 완전 제곱식 그냥 바로 나오니까 굳이 설명 안 하고 등호는 a 더하기 b가 0이거나 원래식이 더하기였다면 a 더하기 b가 0일 때 성립하는 거고요. 다시 만약 원래식이 빼기였다면 a 빼기 b가 0일 때, 즉 a가 플러스 b일 때, 그냥 a랑 b가 같을 때, 아니면 아까 플러스였다면 a 플러스 b가 0일 때 a가 마이너스 b일 때 성립한다는 거죠. 넘어갈게요. 3번. 얘는 우리가 곱셈 공식을 정확하게 인수분해 공식, 곱셈 공식을 정확하게 외우고 있었다면은 이런 모양이 보는데 익숙할 텐데 그냥 그 과정을 한번 설명만 해줄게요. 전체를 2배를 해줄 거예요. 왜냐면은 a제곱이랑 b제곱이랑 ab랑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을 뽑아내고 싶은데 그렇게 뽑아내고 나면은 남는 c제곱 얘네들로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2배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 2배를 해주면은 a제곱이 2개가 생겨요. 그래서 a제곱이랑 b제곱 하나랑 이거 ab를 이용하고도 아직도 a제곱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항들도 다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배를 해주는 이유고요. 근데 원래식을 2배를 해주고 그대로 냅두면 다른 식이 되니까 나중에 다시 2분의 1을 앞에 곱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이 튀어나온 겁니다. 왜 갑자기 2분의 1이 튀어나오지? 이걸 어떻게 생각해? 하지 마시고 얘를 완전 제곱식 만들어 주려고 a제곱을 여기도 쓰고 여기도 쓰기 위해서 2배를 해준 거다 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모양 맞추기 위해서 다시 2분의 1 해준 거고요. 큰 괄호 생각하고 안에식은 다 2배가 된 거죠. 그럼 a제곱이 여기 2a제곱, 2b제곱, 2c제곱 돼 있는데 그럼 a제곱이 2개 있다고 말을 해봅시다. 그럼 a제곱은요, 이 마이너스 2ab를 처리할 때도 한 번 쓰이고 마이너스 2ca 처리할 때도 여기 a 있으니까 한 번 더 쓰일 거예요. 봅시다. 첫 번째 a제곱, b제곱 하나씩 쓰였고 마이너스 2ab를 한 번에 처리했어요. 그러면은 ab 한 번씩 썼고, 또 두 번째 b제곱, c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bc를 처리했고 또 b 한 번 더 썼고 c제곱 하나 썼네요. 남는 거는요 마지막 괄호 들어가는 거죠. 마이너스 2ca 여기서 처리했고요. 또 c제곱, a제곱 다 써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완전 제곱식 더하기 완전 제곱식 더하기 완전 제곱식이 되어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셋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서 더해준 것도 0보다 크거나 같고요. 2분의 1 곱해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이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식이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CA 해준 게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도 써줄 수 있어야 됩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을 앞에 식으로 보고 AB, BC, CA 자체를 하나의 식으로 본다면은 지금 앞에 식에서 뒤에 식을 빼준 모양이 될 테니까, 그리고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크거나 같다니까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는 괄호가 0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a 빼기 b는 0, b 빼기 c는 0, c 빼기 a는 0에서 셋 다 동시에 성립하는 거는 셋 다 같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오케이. 항상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지는 꼭 써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이거 6가지 정확하게 하나라도 빠짐없이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1번 같은 경우는 이미 얘기한 거예요. A가 B보다 크다는 거랑 A 빼기 B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서로 그냥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다. 두 번째, 둘 다 양수일 때는 제곱끼리 비교해도 원래 컸다면 제곱한 것도 크다라는 것까지 아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A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계속 우리가 나오고 있는 어떤 괄호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랑 정확히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3번이 제일 많이 쓰이는 거예요. 어떤 제곱이라는 게 나왔을 때는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그러면은 제곱끼리 더한 것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당연한 사실이죠. 또 4번은 우리가 앞에 필요 충분 조건 예시할 때 많이 나왔습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이 0, 정확히 값이 0이라는 거는 얘가 아무리 작아봤자 0이고 아무리 작아봤자 0인데 더해서 0이라는 거는 둘이 정확히 0으로 같다는 거죠. 그래서 A랑 B가 0이라는 말이나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라는 말이나 그냥 둘 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5번째, 얘도 우리가 부등식 풀 때 절대값의 제곱이나 x의 제곱이나 항상 같다 그랬어요. 왜? x가 양수든 음수든 항상 제곱을 하면은 x 제곱이랑 같은 꼴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오른쪽 거 절대값을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절대값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라는 거는 절대값 마이너스 2, 절대값 3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거는 당연히 같죠. 절대값 안에가 마이너스 6인 거나 절대값 마이너스 2, 절대값 3이 된 거나 여기 사이에는 곱하기가 숨어져 있는 거야. 그럼 결과는 6이고 2 곱하기 3이니까 당연히 같겠죠. 근데 이것보다는 이거는 나중에 절대값이 있는 식이 나오면은 얘기를 할게요. 언제 분리할 수가 있는지. 원래 대표적으로는 숫자와 문자가 곱해진 식에서 절대값이 돼 있으면은 절대값 2를 앞으로 빼고 절대값 x-1 이렇게 써줄 수 있다는 건데 앞에 곱해진 숫자가 음수일 때 이런 게 많이 해당됩니다. 그럼 얘는 절대값 마이너스 2가 앞으로 나와서 그냥 2 절대값 x-1이라는 식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6번째로 마지막, a라는 거는 a의 절대값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다. 맞습니까? a가 양수면은 오른쪽도 양수가 돼서 a가 돼서 둘이 같다라는 게 될 테지만 음수면은요, a가 음수면은 절대값 a는 양수가 되어서 항상 음수는 양수보다 작죠. 반대쪽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활용하는 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이 말이나 절대값 a라는 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절대값을 붙인 거는 일단 양수인데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왼쪽은 정확히 음수죠. 얘는 양수예요. a라는 거는 a의 양의 절대값보다는 항상 작거나 같고 음의 절대값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럼 이게 실제로 절대부등식을 증명하는데 어떻게 쓰이는지는 나오면 그때그때 얘기할게요. 밑에 있는 개념 체크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부등식 지금 완전제곱식이죠. 그리고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증명하래요. 완전제곱식이잖아요. 완전제곱식이고 a, b가 실수일 때라고 했으니까 a-2b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증명할 때는 a-2b가 실수이기 때문에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실수의 성질이니까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3번이 여기 쓰이는 거죠. 3번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오케이? 그리고 이 같다라는 거는 언제 같다라는지 얘기해 줘야 되니까 제곱 안에 괄호가 0이 되는 값, 그러니까 a는 2b일 때 등호는 성립한다. 추가적으로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등호는 a는 2b일 때 성립한다. 부등식의 증명 나와 있습니다. 증명하는 방법이 어떻게 된다고요? 실수일 때 첫 번째, 노트에다가 쓰고 식을 정리해 줍시다. 그냥 단순하게 앞에 식에서 뒤에 식을 빼준 게 0보다 크거나 같은지 증명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증명하죠? 애초에 지금 물결친 식을 바꿔주면은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2b제곱 나오는데 걔는 어떻게 바뀌냐, a제곱 마이너스 2b 그러면은 b제곱만 분리해줘서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제곱 더하기 제곱이기 때문에 걔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설명할 수 있고요. 또 단 등호는 a랑 b가 같을 때 그리고 b가 0일 때니까 a는 b는 0일 때 성립한다 쓰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2번도 써보자. 2번은요, 루트가 나와 있으니까 제곱을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은 되는데 제곱을 먼저 해볼까요? 제곱 먼저 해보면은요, 근데 옆에 있는 a, b 양수고 a가 b보다 크다라는 것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a 빼기 b는 0보다 커요. 루트 안에 0보다 큰 수가 왔으니까 얘는 괜찮죠. 또 제곱을 해주시면은요, 부등호를 기준으로 좌변은 a-b가 되고 우변은요 a 마이너스 2루트 ab 플러스 b네요. 그러면은 좌변에서 우변 한번 빼볼까요? 그러면은 왼쪽으로 넘겨주면은 a는 사라지고 2루트 ab 마이너스 2b가 되겠네요. 그리고 그게 0보다 크다라는 식이 되는데 이게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인지 어떻게 증명할까요? 얘는 아직 인수분해가 덜 된 거예요. 인수분해를 해줍시다. 근데 어떻게 해줄 거냐? 이 b라는 거를 루트 앞에 루트 a, 루트 b가 있는 거니까 b라는 거를 루트 b의 제곱이라고 한번 써보자. 2로 미리 괄호 묶고 써볼게요. 루트 ab 빼기 루트 b의 제곱이라고 한번 써보면은요, 이 루트 ab라는 것도 루트 a 곱하기 루트 b라고 쓸 수 있죠. 그럼 뒤에서 루트 b라는 게 있고 앞에도 루트 b가 있으니까 루트 b도 밖으로 빠져나와서 2루트 b 괄호 열고 루트 a 남고 빼기 루트 b 되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주어진 조건이 a가 b보다 크다니까 루트 a에서 루트 b 빼준 것도 0보다 클 거예요. 그리고 루트 b도 0보다 크니까 둘이 곱해준 거는 0보다 크구나. 그래서 제곱해준 거에서 제곱해준 걸 뺀 게 0보다 크니까 원래 식도 왼쪽 식에서 오른쪽 빼주면 0보다 클 거고, 다시 얘기하면은 왼쪽 식이 오른쪽보다 크다라는 결과가 증명이 됐습니다. 항상 성립한다는 절대부등식이 증명된 거예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유제 31-1번 풀어보세요. 자, 같이 봅시다. 1번은요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 1 때문에요. 1 때문에 얘를 아무리 넘기고 인수분해를 해야 되나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 되나 하려고 해봤자 기본적으로 이 a랑 b가 0보다 큰지 작은지조차 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는 풀 수가 없을 것 같은데 1의 제곱으로 한번 볼까요? 아니면은 1이라는 거를 애초에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볼 수 있으신가요? 그러면은요 원래 있었던 식이 이 1이라는 게 마이너스 1의 제곱이었었고 이 a, b라는 거를 앞에 있던 a랑 b가 한 번씩 곱해진 것도 이 마이너스 a라는 거를 a랑 마이너스 1이 곱해진 것도
마이너스 b라는 거를 여기 있던 b랑 마이너스 1이 곱해진 거. 아, 이거는 뭐였죠? 여기 c제곱이 있었고 ac, bc라고 하면은 우리가 외웠던 여러가지 절대 부등식 중에 제일 마지막 거 2배 해주고 2분의 1 해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분의 1 괄호 열고 2배를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2a제곱 2b제곱 플러스 2 빼기 2ab 더하기 2a 더하기 2b,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는 써서 2분의 1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로 a제곱 한 덩어리 b제곱 한 덩어리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 완전 제곱식 만들 수 있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또 이 2a랑 아까 a제곱 하나 남았던 거 써주면은 a제곱 2a, 그리고 여기 2 자리에서 1 하나만 가져와서 쓰면은 플러스 1 남는 거, b제곱 하나 남았고요 2b 남았고요 1 남았어요. 그러면은 또 줄 바꿔서 씁시다. 완전 제곱식으로 쓰면은 a 빼기 b의 제곱 a 더하기 1의 제곱 b 더하기 1의 제곱이 되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어서 전체식은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원래식이 왼쪽에서 오른쪽 걸 뺐더니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와서 원래식도 왼쪽 식이 더 크거나 같다가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항상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지 얘기해줘야 되죠. 단 등호는 괄호가 다 0일 때 a랑 b랑 뺀 게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되니까 a랑 b랑 같아야 되고 a는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요 b도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a랑 b는 마이너스 1로 같을 때 성립한다. 이렇게 쓰시면 완벽한 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거를 보이자 지금 결론적으로 여기서 보인 거예요. 두 번째, 절대값이 있는 절대부등식인데 절대값이 있는 식도 양수 조건이 주어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곱해서 비교하는 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왼쪽식 제곱한 거 써볼게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를 제곱하면은요 a 더하기 2배의 절대값 a 절대값 b가 될 거고 더하기 b제곱 될 텐데, 이것도 아까 우리가 실수의 성질에서 절대값 a, b랑 절대값 a, 절대값 b를 따로따로 곱해준 거나 같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하나로 합쳐서 써줄 겁니다. 그래서 2배의 절대값 a, b 라고 쓸 수 있고, 오른쪽 식을 제곱하면은요 절대값을 제곱하면 절대값 끼고 사라지고 안에 있는 거를 제곱하면 되죠. 그래서 절대값 a 플러스 b 자체를 제곱한 거는 그냥 a 플러스 b의 제곱과 같기 때문에 a제곱 2ab 더하기 b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던 식을 제곱한 거에서 오른쪽에 있던 식을 제곱한 거를 빼준 결과만 쓰면은요, a 제곱이 빠졌네. 결과만 쓰면은요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면 되겠죠. 빼준 결과는 2배의 절대값 ab에서 2배의 ab를 빼준 거고,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증명하면 되겠죠. 근데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쓰기 전에 먼저 는 2로 묶이고 절대값 ab 빼기 ab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어떤 거, a는 항상 a의 양의 절대값보다는 작고 음의 절대값보다는 크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A, B는요 A, B의 양의 절대값보다는 항상 작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의 절대값보다 A, B가 항상 작거나 같기 때문에 그걸 빼준 것도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거는 이유가 뭐죠? 실수의 성질 때문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앞에서 배웠던 실수의 성질 6가지랑 여러가지 부등식, 여러가지 절대 부등식들이 모양만 바꿔서 문제로 자주 출제된다는 거예요. 증명하는 과정에서도 실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설명해야 되고. 오케이?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얘가 언제 0이 되는지 등호는 등호는 언제 성립하죠? 절대값하고 그 a, b 빼준 게 0이 된다라는 거는 절대값하고 a, b 자체가 같아지는 게 언제냐라고 물어본 거고, 언제 같죠? a, b가 양수일 때 같은 거예요. a, b가 양수일 때 같다라는 거는 그대로 써도 되고, a, b 곱한 게 양수일 때 0으로 같을 때도 되겠죠.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 라고 써도 되고, 둘이 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는 둘 다 플러스 이거나 마이너스 2다 라고 써도 되는데, 이렇게 쓰는 게 간단하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 하셔도 괜찮습니다. a,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절대부등식 증명까지 했고요. 남은 거는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 하고, 그 다음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활용한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절대부등식에서 문제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고 쌤 문제집에서도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일단은 절대부등식을 증명하는 이 과정 자체를 정확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노트에 과정을 빠짐없이 다 써야 됩니다. 이거 익숙해지는데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 준비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냥 증명해주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따라 쓰기만 하다 보면은 그냥 갑자기 문제로 나왔을 때 대처하기가 어려워요. 문제로 낼 수 있는 거는 많지 않지만 애초에 이 절대부등식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산술기하 평균 뒤에서 배우는 것도 정확하게 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부등식을 증명하는 방법, 오늘 풀었던 거 앞에서부터 다시 볼게요. 오늘 풀었던 거 여기 밑에 있는 거 하나하나 노트에다가 다 다시 써오는 게 숙제입니다. 왜 얘가 0보다 큰지, 왜 얘가 절대부등식이 맞는지, 또 분수와 분수의 대소 비교를 했을 때 뺀 게 왜 0보다 큰지, 두 식의 대소 비교, 대표 유형 1, 2, 3번 대소 비교하는 방법 3가지 방법 다 써서 비교했고요. 밑에 있는 거 제곱해서 비교한 거, 그리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비교한 거, 여러가지 절대부등식 3가지, 억지로 완전 제곱식 만들었던 거, 그리고 완전 제곱식, 그리고 2배를 다 해줘서 각각 쓰임새 있게 한 번씩 나눠서 써줬던 거, 아까 제일 마지막 문제였죠. 밑에 있는 것도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지까지 빠짐없이 오늘 풀었던 문제를 싹 다 노트에 다시 푸는 게 숙제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